안녕하세요, 최재현 변호사입니다. 네, 기억에 남는 사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재밌는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제명은 그렇게 돼요. 이게 형법에 보면 폭행, 상해, 감금, 폭력성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 범죄들을 이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제 했을 때 좀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에요. 본래 형법에 있는 규정보다 더 많이 처벌을 하게 돼요.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뭐냐, 피고인은 폭력 전과, 상해 전과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폭력적인 일을 이제 휘말리지 않고 변두리에서 가게를 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사건이 있었던 날은 싸우고 다니고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된 거예요. 다들 덩치도 좀 있으시고 힘도 좀 쓰시고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새벽까지 술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취했겠어요. 옆에 테이블에 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니 뭐고? 왜 쳐다보노? 이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소리 취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피고인은 안 싸웠어요. 본인의 친구가 옆에 테이블 사람하고 싸웠는데 옆에 테이블 사람 또 2명하고 싸운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쫄고 싸고 하니까 친구가 싸우는 걸 또 못 보겠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신 차리고 안 싸우고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냥 말린 거예요. 이렇게 야, 하지 마라 이래서 말리고, 아이고 저쪽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말렸는데 시끄러우니까 옆에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관이 왔어. 옷차림이 좀, 옷이 뭐 좀 밀리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데려간 거예요, 그냥 경찰서로. 피고는 안 싸웠는데 이제 경찰관이 이제 이름 뭡니까 조회하니까 이제 전과가 막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진짜 싸운 사람보다 이 사람 전과가 더 많아. 이 사람 싸운 거 맞네 된 거예요. 현장에 단속을 오셨던 경찰관 분도 이제 싸운 거 같아서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한 몇 명이 데려온 이유에 대해서 막 경찰관이 조사를 받은 거, 다른 경찰관한테. 이 사람은 이제 억울하다 나는 안 싸웠습니다, 나는 말리기만 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진짜 싸움이 일어났던 공간에 CCTV 사각지대인 거예요. 하필 또 화장실 가는 길 앞에. 처음부터 안 싸웠다 하지만 재판까지 올라왔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리고 한 명 또 많이 다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무죄를 변론했던 피고인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2명 싸웠다 이거예요. 그 수사기관에서 주장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친구 계속 말렸고 저쪽은 분명히 2명이 시비를 계속 걸고 싸우고 있었다. 문제는 이제 다 인정을 해요. 나머지 3명 우리 셋이 싸운 겁니다, 저 사람은 안 싸웠어요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같이 싸웠다고, 이제 공동으로 싸웠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죠. 수사기관이 이렇게 같이 올린 이유는, 야 니네들 다 어차피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폭력 그 동네 친구들 아니냐, 얘가 전과가 많으니까 봐주려고 너희들 다 거짓 진술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다 합의까지 했거든요, 재판 오기 전에. 그러니까 더 의심한 거예요. 니네들 합의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할 정도면 얘 다 이미 친분 있고 다 아는 거 아니냐, 거짓말 하지 마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진술한 게 있는데 이 피고인도 싸웠다 하더라. 경찰관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많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솔직히 저도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이 전과가 이렇게 많은데? 경찰관이 분명히 봤다고 하는데 추궁을 좀 했어요. 이렇게 진짜입니까?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경찰관이 분명히 봤다 하잖아요. 진짜 변호사님 진짜 날 밀어달라, 난 정말 아니다. 본인도 알겠대. 경찰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난 진짜 증거도 없는데 난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신고했던 사람이 있었고, 신고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현장에 당시 가게에 그 새벽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보를 한 명씩 해냈어요. 어차피 싸움이 났으니까 다 구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 해도 증인 신청을 계속 했죠. 그래서 실제 싸웠던 3사람, 그리고 싸움 안 했던 이 피고인을 CCTV 영상을 보면서 일일이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증인 신문을 하면서. 또 하나 결정적인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뭐였냐면, 이 경찰관이 자기가 진술을 할 때 내용과 법정에 이 경찰관이 와서 진술할 때 내용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경찰관이 얘기하기로는 이 3명만 데려가서 조사를 했다. 1명 더 있었다 했잖아요, 다쳤던 사람. 그때 조사를 안 했다. 이 사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서 119를 불러서 보냈다. 그래서 이 3사람만 조사했다 라고 진술을 엄청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법정에 와가지고 증인신문을 하는데 제가 코치코치 물으니까 이 4명 다 경찰서에 데려왔었어요. 경찰서에 데려와서 진술을 다 받고 이 사람 피가 계속 나니까 경찰서에서 119를 불러서 보냈다는 거예요. 분명하냐니까 분명하대. 본인이 조사기관에서 진술한 거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했더니 갑자기 그때서야 또 말이 바뀌는 거죠. 오래돼서 모르겠다.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오래돼서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좀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2명만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다 우통을 벗고 있었다 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한 명씩 이제 불렀던 그 목격자들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싸운 사람들은 다 우통을 벗었었다. 2명 아니면 3명이 싸웠다. 그러니까 4명은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변호했던 피고인은 한 번도 이 우통을 벗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목격자들 몇 분이 증언을 해줘서 저 사람은 우통 안 벗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하나씩. 그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경찰관에 조사했던 내용은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됐고,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결국 제가 변호했던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어요. 항소심까지 갔는데 항소심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다 나왔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이분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받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게 처벌받겠어요. 가중처벌도 받고. 네, 그것도 참 기억이 많이 남는데, 경찰관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벽이었고 시끄럽고 막 사람도 웅성웅성하고 막 몇 명은 싸워가지고 막 피도 흘리고 있고 하니까, 또 사실 다들 덩치도 비슷하잖아요. 다들 이러시니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뭐 재미가 있으신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변호사가 저런 일도 했네 라는 걸 좀 듣고 재미를 느끼셨으면 해서 꼭 이렇게 사무실에서만 찍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뭐 밖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제가 그런 거 잘 안 해봐서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